정치권 현안들 여야의 시각에서 살펴보는 정치 좀 아는 누나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로 국회도 지금 문을 닫네요. 네, 국회도 뚫렸대요. 아직 국회가 뚫린 건 아니고 네. 아니 왜냐하면 국회 안에서 있었던 행사에 왔던 사람이 그렇죠. 이제 확진자가 돼버렸으니까. 네. 네. 그래 지금 심재철 원내대표 검사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예,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나왔나요? 걱정이에요. 근데 지금 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 거냐, 너무 늑장 대응 아니냐, 정권에서도 약간 평가와 논란이 있는데 우리 최민희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이거 정부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질병관리본부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브리핑하고 뭐 지금까지 정부가 못해서 신천지가 나타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망자가 생겼기 때문에 다들 긴장해야 되고 예. 지금 단계를 심각 단계로 올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정부가 더 긴장해야겠지만 지금 이 시기가 정부 때문에 이 신천지 그 개통의 환자들이 늘었다고 얘기하는 건 좀 무리 같고요. 이걸 가지고 계속 정쟁하는 건 저는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야당 쪽에서 주로 문제 삼는 거는 왜 진즉에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저는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다 보니까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스럽고 화가 날 정도인데요. 애초에 대통령부터가 과잉 대응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말로만 과잉 대응이지 실제 취한 조치는 과잉 대응이 저는 별로 없었다고 봐요. 물론 후방에 있는 국민들 생활을 막 불편하게 하는 과잉 대응은 있었죠. 진짜 제대로 대처를 했으려면은 오염원, 그러니까 전염원에 유입될 수 있는 최전방의 네. 펜스를 아주 넓고 높게 쳤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은 중국으로부터 오는 입국자를 전면 제한하는 조치를 한 게 그거야말로 과잉 대응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바로 이웃 나라잖아요. 네. 그리고 하루에 15,000 내지 2만 명의 중국인이 입국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제한을 뒤늦게 그것도 우한 지역에 한해서만 입국 제한을 했잖아요. 근데 그 지점에는 이미 중국 전역에 환자들이 퍼져나가는 시기였고 우한 지역 이외의 지역에 벌써 한 40% 정도 환자가 생기는 그런 지점에서 겨우 우한 지역 제한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계를 심각 단계로 올리는 것도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 신천지 쪽에서 대량으로 환자가 나온 지도 하루 이틀 있다가 이게 심각 단계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초기 대응 실패라고 봐야 되고요. 애초에 초기일 때 물론 야당에서 중국 전면 제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야당에서만 한 게 아니고요. 전문가들이 의료 전문가들 단체 여러 곳에서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대목 어떻게 보세요? 중국 전면 제한. 이게 전문가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건 의사협회의 그 회장만 그랬고요. 나머지들은 그게 효과가 없다는 쪽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번 질병관리본부에 전문가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과거 대응하고 달랐던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대구 폐쇄해야죠. 대구 신천지 폐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구 폐쇄하면 뭐 합니까? 지금 핵심적인 문제는 이게 두 가지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대남병원인가요? 간호사가 확진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나 신천지 교인이었다 이렇게 고백한 일이 있었고요. 대구 보건소에 이 해당 부서 팀장이 확진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 신천지다 이렇게 또 고백을 했거든요. 문제는 지금 이 상황이 일본과 다른 거죠. 일본은 오히려 방역을 잘못했는데도 이런 식의 지역사회 감염까지 안 간다고요. 방식이 좀 달라요. 이건 신천지라는 독특한 집단이 이렇게 자기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팀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 이상한 것은 지금 8명이 사망하셨어요. 안타깝게 그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이게 청도 대남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던 환자들, 장기 입원자들, 그리고 정신병동에 있던 분들이거든요. 대부분 사망자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일반화시키기가 되게 힘든. 이것도 정부가 잘못해서 죽었다고 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인 거고. 특별한 케이스다 이 말씀입니다. 예, 이건 특별하죠. 대남병원에 정신병동이 있었다는 게 이번에 알려지는 것이고, 그 정신병동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도 이번에 알려진 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더 이상한 건 지금 이만희 교주의 형 장례식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병원에서요. 네, 대남병원에서. 예. 근데 처음에는 형 장례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형이 신천지 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40여 명 왔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알고 보니 명성교회에서도 부목사가 갔었고 지금 얼마나 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대남병원이 신종 코로나19에 뭐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그 진원지 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즉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가 만약 했더라도 이 사태와는 그렇죠. 관련이 없다. 막기가 아니야, 어려웠다고 저는 그렇게 저는 생각 안 해요. 아니, 저 마무리하려고요. 지금 아니, 그래서 굉장히 길게 중요한 얘기하셔서. 것은, 예, 짧게 마무리하시고요. 예. 중요한 것은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신천지에 대해서 입장 발표를 하지 않는 것도 이상하고, 특정 교단의 책임을 돌린다. 정부가 언제 특정 교단의 책임을 돌립니까? 그게 아니라 최소한 그 대규모 집회에 왔던 사람들 명단을 줘야 추적한다는 거고요. 숨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경찰이 굉장히 고생하면서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만희 교주께 말씀드리는데 저 거기까지. 형 장례식에 방명록 그거 왜 정부에 제출 안 합니까? 자, 어떻게 보세요? 자, 신천지 교인들이 매개체가 돼서 그 지역에 확산이 됐다고 해서 그 신천지 그 교회나 교인들을 비난한다고 해서 현 정부의 책임이 결코 저는 가벼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신천지 교회나 대남교회에서 생긴 겁니까, 그게? 중국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태 초기에 펜스를 넓고 그 높게 쳤더라면 예. 신천지 교회까지 이 바이러스가 안 왔겠죠. 예. 저 말도 그걸 안 되는 가지고 아니, 얘기입니다. 왜 말이 안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그 얘기. 아니, 제가 코로나 반박할 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잠깐만요. 생긴 거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거 진수희 반박할 전 의원 수 먼저 있습니다. 마무리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신천지 교회 쪽에 계속 미루는, 어제 대통령 말씀에도 신천지라는 단어가 막 여러 번 나올 네, 정도로 네. 마치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부는 잘했는데 신천지 교인들이 잘못해서 이게 확산이 된 것처럼, 그건 아니고요. 아주 거슬러 올라가면 정부가 초동에 제대로 된 과잉 대응을 안 해서 저는 이 사태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아까 의사협회 회장만 그 조치를 했다 권했다. 그랬는데 네. 저는 TV에 보면 거기 전문가들 나오는 분들이 다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질병 그 관리 본부장마저도 굉장히 완곡한 어조로 방역은 그 넓으면 넓게 칠수록 좋다라는 얘기를, 이게 정부 관계자니까 청와대 생각이 그렇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제대로 확실하게는 못하고 굉장히 빙빙 돌려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단계를 상향화하는 것도 예. 진즉부터 심각 단계로 갔어야 되는데 라는 식의 얘기를 계속 며칠 전부터 그 질병관리본부장이 알겠어요. 브리핑할 때 예.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잠깐만요. 진수희 전 의원 그 정도 마무리하시고 최민희 전 의원께 기회를 드리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중국 입진즉에 높게 펜스를 쳤으면 이 집단 발병 사태도 안 왔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박해 보세요. 확률이 훨씬 줄어들어요. 네, 신천지 교인이 감염된 경로가 일본에 다녀온 신천지 교인으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아니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예, 예. 아니 지금 예를 들면 우한에 있는 신천지 교회 표교한대잖아요. 그 우한에 있는 교회로부터 직접 이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예, 신천지 교인이 갔다 와서 발병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31번과 만난 사람 중에 일본에 갔던 신천지 교인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그럼 일본도 막아야 된다. 이런 알겠습니다.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아무튼 근데 그 신천지 최초 감염이 어디로부터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네.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으나 꼭 중국을 막았다고 해서 이것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말은 바로 논리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네, 저는 그 대구를 말씀까지. 막는 거 근데 반대합니다. 그래도 예. 막았어야죠. 저는 대구 폐쇄 그래도 반대합니다. 막았어야 된다고 잠깐만요. 봐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치권 일각에서 총선 연기론이 지금 제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그 총선 연기를 이야기하기에도 지금 거북할 만큼 저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상황이 대강 언제쯤 진정 국면이든 소강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라는 예측이라도 나와야 현재로서는 예측이 안 되죠.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연기를 그럼 언제로 하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6.25 전쟁 때도 선거는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라는 게 사상 초유의 상황인 거예요, 정말.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상기시켜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이런 나라인가 싶다는 생각이 화가 날 정도예요. 최민희 전님은 총선 연기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총선 연기 전에 국회 일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총선 연기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국회가 어쨌든 못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가 못 열리면 선거구 획정이 안 되겠죠. 그럼 총선 못 치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디에 달렸냐. 곽상도, 심재철, 전희경 세 분이 지금 검사받았거든요.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는 지금 이만희 교주 형 장례식에 정치인들이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추측해 보건데 주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 갈 수 있잖아요. 그거는 친분 관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고백하고 빨리 검사 받아서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그 총선 연기라는 먼 얘기보다 국회가 열 것인가 열리지 않을 것인가는 심재철, 전희경, 곽상도 이 세 민주통합당 갑자기 자유한국당이라 그래 민주통합당 미래통합당입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네. 의원들의 검사 결과가 일단 나오면 그걸 가지고 국회를 열겠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신천지 얘기를 하는 거 제가 신천지를 뭐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옹호하시는 이 것 이야기를 같아요.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는요. 그 청와대나 정부의 책임을 피해가기 위한 그런 꼼수인 것 같고요.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는 모기를 잡는데 모기장 방충망 다 열어놓고 모기를 잡는데 왜 모기가 안 잡히냐, 누구 때문에 안 잡힌다 이런 얘기하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다음에 31번 환자 또 2차 감염일 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일본에서 온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어디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왔는지는 거예요. 아직 뭐 명확히 아니, 입증된 그 바 추측을 없으니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저는 언론 보도 얘기한 거고. 코로나19의 발원지는 중국입니다. 아니, 저기. 이스라엘 경우 보셨잖아요. 어제 우리 국민들 탄 비행기가 그냥 오지도 못하게 하고 되돌려보낸 그 정도까지는 못할 망정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애초에 초동 이거 방어에 실패한 거예요. 아니 그건 저거는 너무 인정해야죠. 논리가 비약입니다. 우선 이 상황에 무한 책임이 집권 여당에 있다. 그건 맞는 말이고요. 네. 그럼 집권 여당이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 신천지라는 특수한 교단에 대해서 이만희 교주의 형 장례식 방명록을 요구한 거 이거는 책임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또 말단 그런데 지역적인 얘기. 그건 이게 왜 말단 지역입니까? 하겠죠. 아니 하겠죠. 왜 이게 말단 지역입니까? 공개 안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그리고 신천지 교도 명단을 정부에 제출해달라 그랬어요. 추적한다고. 아까 언급하셨고요. 네, 그것도 공개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의 행위가 그럼 신천지의 책임을 떠넘기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해결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자, 아무튼 쟁점은 중국 차단을 진즉에 했어야 한다. 그것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 네. 오히려 부작용이 있었을 것이다. 양쪽 의견은 좀 엇갈리고 있는 저는 그런 지금이라도 상태고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잠깐만요. 왜냐하면 지금도 1,000명 가까운 환자들이 거기서 생기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해야 해야 한다. 그럼 대구부터 폐쇄해야죠. 국내적으로 보면. 자. 이게 똑같은 논리라니까요. 거기까지 하고요. 비례정당 지금 미래한국당에 대항하는 민주당도 뭐 당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일각에서 나온다던데 맞습니까? 일각이 어디인지 지지자들은 하고 있는 걸 알고 윤건영 후보 예비 후보가 그런 언급을 했고 손혜원 의원이 무소속이죠. 거기는. 예. 그리고 민병두 의원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죠. 아니 비례정당을 지금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이 공식적으로 만드는 이상한 정당이에요. 예. 이걸 선관위가 허용했고. 근데 중요한 쟁점은 그럼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의원들을 내보내 가면서 만들 것이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것은 민주당은 안 하겠다고. 예. 오늘도 이인영 원내대표가 얘기했던데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지지자들이 정당을 만들어요. 근데 만들지 말라고 해도 그거 만드는 것까지 쫓아다니면서 막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진짜 민주당은 이거 만들면 진짜 다 국회 그만두셔야 되죠. 이제까지 해놓은 뱉어놓은 얘기가 있는데 이걸 만들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지지자들이나 민병대가 출연하는 것까지 어떻게 말리냐면 이런 얘기. 의병이라는 표현도 나왔죠. 민병두 의원이 민병대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랬는데 저는 지지자들이나 시민단체가 이 정당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이렇게 촉박한 시위를 두고 정당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은데 만약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걸 만드는 게 진짜 이 가시화되는 상황이면 저는 그건 물밑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한다고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저게 보수 지지자들과 이 진보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정적인 차이인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난번에 광화문 집회는 정광훈 목사하고 황교안 대표하고 우리공화당이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촛불 집회는 지난해 그건 순전히 1인 미디어가 해낸 거거든요. 그래서 정당 만드는 과정이라는 게 그거를 그냥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 없어요. 보이지 않는 손을 거부할걸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정치 문화나 지지자들의 성격에 대한.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세요? 최민희 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네. 근데 박지원 의원께서는 늦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늦었어요. 잘 아시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2주 남았어요. 제가 당은 만들어 봐서 알죠. 2주라는 게 뭐죠? 2주 이후까지 창당하면 됩니다. 2주의 시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저 총선 마지막 시한으로. 총선으로부터 역산했을 때. 네. 네. 그럼 여당 내에서 만약에 총선 연기론이 여당 내에서 나온다면 아마도 그런 거 할 시간을 더 주기 위한 거 아닐까? 그런 의심도 여당 내에서 해보지 안 않을 수가 나왔어요. 없는 얘기를 만드시면 아니에요. 안 됩니다. 개별적으로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총선 연기론이 거론되지는 않고 네. 있죠. 야당 일각에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주로 유성엽 대표 또 손학규 전 대표 이런 분들에서 이제 언급이 나왔는데 아무튼 이 비례정당도 앞날을 아직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네요. 민주당 쪽의 움직임, 민주당이 아니라 그쪽 관련된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점 아는 누나들 여기까지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